자, 오늘 수열을 배울 거야. 자, 수열은, 응? 수열은 숫자를 쭉 나열하면 수열이야. 그런데 규칙이 없으면 여기서 다룰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배울 거야, 여기서. 근데 수열 어디까지 나와요? 등차 수열까지. 자, 이 다음 수 뭐야? 왜? 2씩 늘어나니까 9겠지? 이 다음 건? 32. 얘는 왜 30이야? 2배씩 커지니까 30이야. 그래서 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일렬로 쭉 나열하면 수열이라고 하는데 규칙이 없으면 어차피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지는 않고 우리는 뭔가 규칙을 가지고 나열한 것들을 배워.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여기 수를 몇 개 썼어? 5개를 썼지? 얘처럼 몇 개, 5개, 7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한수열. 끝없이 계속되면 무한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각각의 숫자를 항이라고 해. 그래서 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쓰고 유한수열에서 처음에 있는 게 첫째 항, 마지막에 있는 거 끝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수열에 이름을 붙이는데 보통 뭐 AN, BN 이렇게 붙이거든. 그래서 첫째 항은 이 AN이라는 수열에서의 첫째 항은 A1 하면 이게 첫째 항, A2라고 하면 이 수열의 둘째 항, A3이라고 하면 이 수열의 셋째 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 3, 5, 7, 9 이렇게 썼잖아. 간단하게 써볼까? 2, 4, 6, 8이라고 해볼게. 자,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야. 10번째 항은 몇일까? 20. 왜, 어떻게 찾았어? 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 2일은 2, 2, 4, 2, 3, 6, 2, 4, 8. 그럼 10번째 항은 2 곱하기 10이니까 몇이 돼? 20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n번째 항은 몇일까? n번째 항은 2n이 되겠지? 이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an은 2n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자 수열의 특징 아까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써있는 1, 3, 5, 7, 9는 2씩 더해서 나왔지. 얘는 2, 4, 8, 16은 2씩 곱해서 나왔지. 얘처럼 첫 번째 항에다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서 나오는 수열은 특징이 뭐냐면 1과 3은 2 차이 나고 3과 5도 2 차이 나고 5와 7도 2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 차가 일정하니까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얘는 비율이 일정하니까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등차 수열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자, 등차 수열은 뭐냐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수를 더하는 그 숫자를 공차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게. 첫째 항이 2고 여기에 3씩 더하는 수열이 있다라고 해봐. 그럼 첫째 항이 2면 3을 더하면 5, 3을 더하면 8, 3을 더하면 11이지. 내가 지금 첫째 항에 일정하게 더한 이 수를 공차라고 얘기해. 그때 이 수열을 자,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 셋째 항을 여기 조그맣게 쓰는 거 A3, A4라 하는데 이때 n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자 봐. 첫째 항이 2잖아. 둘째 항은 2에다가 3을 한 번 더했지. 셋째 항은 2에다가 3을 2번 더했고요.
넷째 항은 2에다가 3을 3번 더했어요. 그럼 n번째 항은 2에다가 3을 몇 번 더해? n-1번 더해주면 되겠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 이번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게.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은 A고, 공차가 D면 얘는 계속 D를 더해서 나오는 수열이라는 거거든? 여기 D를 더하면 A 플러스 D가 둘째 항. 여기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2D가 셋째 항. 여기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3D가 넷째 항이야. 첫째 항은 D가 없고, 둘째 항은 D가 하나, 셋째 항은 2개, 넷째 항은 3개야. 그럼 자, 이렇게 가면 n번째 항은 D가 몇 개 있어? 얘보다 하나 부족한 n-1개 있겠지?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찾는 식이고, 이걸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책에 나와 있는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면, 자, 274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세 번째, 제3항까지를 항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얘는 n번째 항이 3n이다. n번째 항이 2의 n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넣어서 찾는 거야, 얘들아. n자리에 1 대입하면 3. 둘째 항은 n자리에 2를 넣어서 찾아. 그러면 5. 셋째 항은 n자리에 3을 넣어. 그러면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275번은 보면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반항이 뜻하는 건 n번째 항을 찾아라 라는 뜻이야. 자, 이 수열은 보면 첫 번째 항은 1분의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3분의 1, 넷째 항은 4분의 1이야.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돼? n분의 1이 되겠죠. 자, 276번은 보면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6이 0이 되려면 몇을 더한 거야? 마이너스 6을 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마이너스 6을 더해서 얘가 됐어. 그럼 얘는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 다음 수는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2. 이 다음 항은 여기 마이너스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일반항 찾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 했어요. 2번을 한번 보면, 자, 첫째 항이 몇이야? 첫째 항이 10. 우리가 보통 첫째 항은 뭐라고 하냐면 공식에서 A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공차는 D라 하는데 D는 몇이야? 여기다 몇을 더해야 7이 돼? 마이너스 3.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A 플러스 n-1 D였는데, 이 수열의 첫째 항 A는 10이고요. 공차 D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3이 되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3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f1 찾고 싶으면 여기다 1 대입하는 것처럼 첫째 항 a 1 대입하면 1을 대입해서 찾고, 둘째 항을 찾고 싶으면 2를 대입해서 찾는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이 식을 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뭘 배울 거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울 건데, 등차 중항은 뭐냐면 이런 거야. 얘랑 네모랑 13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네모를 찾아라. 이게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을 찾는 방법이야. 얼마일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배운 걸로만도 찾을 수 있어. 여기다 D를 하나 더해서 얘잖아. 여기다 또 D를 더하면 얘잖아.
맞아. 그래서 3에다가 D를 2개 더해서 13이라 2D는 10이라 D가 5니까 8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일정하게 더했으니까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8은 얘랑 얘 가운데 있는 수겠지.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돼. A랑 X랑 B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X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은 똑같은 걸 계속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다 공차를 더해서 X가 된 거니까 X에서 A를 빼면 공차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X에다 공차를 더해서 B가 된 거니까 B에서 X를 빼면 역시 공차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지 당연히. X를 이항하고 A를 이항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A랑 X랑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있는 애들의 평균과 같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네모는 3과 13의 평균 8과 같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외워야 돼 이제 다. 자,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 넷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찾으래. 자, 오늘 우리가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찾는 방법을 배웠거든, 식을. AN 뭐였지? 이거 외워야 돼. A 플러스 N-1 D야. 자, 그러면 넷째 항을 찾고 싶으면 A 플러스 A4 찾는 거니까 이 식에 N자리에 4를 넣어서 4-1 D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자, 첫째 항 A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넷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이때 D를 찾으면 11을 이항하고 3으로 나누니까 D는 3이 되죠. 2번을 볼게요. 자, 2번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하는 문제야. 자, 얘들아 불러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어떻게 찾는다고? A 플러스 N-1 D예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등차 수열은 지금 정보를 이거밖에 안 알려줬어.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인지 공차인지 얼마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은 A라 하고 공차를 D라 한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럼 A5는 뭐가 돼, 얘들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A5는 A 플러스 5 대입하면 4D가 되죠. 자, 이미영, 그럼 A3은? 이루마 A2는? 송세은. 맞지? A4는? 이걸 여기다 써. A5가 A 플러스 4D잖아. 4A3 이거의 4배랑 같대. 4A 플러스 8D. 그 다음에 A2 더하기 A4 얘랑 얘를 더한 2A 플러스 4D는 6이래.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A랑 D를 찾아. 연립해? 대답이 없어. 자,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D도 이항하면 둘 다 이항하자. 왜냐면 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D는 0이 되죠? 자, 얘를 더하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는 6이라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이 식의 A자리 여기다 넣자. 이 식의 A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D가 6이니까 11을 이항하면 4D는 18, D는 2분의 9. 나 계산 맞게 한 거야? 그러네. 자, 근데 찾으라는 게 뭐야? A7이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는 공식에 N자리에 7을 넣을 거야. 그럼 이승택 뭐가 돼? A7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6이고 D가 2분의 9니까 얘를 계산하면 H를 찾을 수 있어요. 자, 필수예제 3번을 볼게요. 자, 지금 계속 일반항을 이용하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자, 제31항이 85, 제45항이 127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1번 첫째 항과 공차, 2번 100번째 항, 3번 반대로 175가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몇 번째 항이 얼마다, 몇 번째 항이 얼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찾는 일반항 찾는 공식을 이용할 거야. 자,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은빈? AN이 뭐라고? 제31항은 A31이라고 써요. n자리에 31을 쓰니까 A 플러스 30D가 제31항인데 그게 85. 45항은 A 플러스 여기 45 대입하면 44D인데 그게 127이래. 연립해보자. 빼면 얘가 사라지지? 그럼 뭐가 돼? 14D는 얘에서 10 빼볼게. 얘에서 10 빼면 14D. 얘에서 10 빼면 42. 14로 나누면 D가 3이 되고요. D 자리에 3을 대입하면 A 플러스 90이 85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그래서 1번에서 찾으라는 첫째 항이랑 공차를 찾았고요. 100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자 봐. AN이 A 플러스 N-1D라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5고 D는 3이니까 AN 찾는 식은 정리하면 3N-8이 되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100번째 항을 찾으래. 그럼 여기 N자리에 몇을 대입해? 100을 대입하면 이게 100번째 항 292가 나오고요. 자, 3번에 175가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건 n번째 항을 계산하는 방법이 3n-8인데 이걸 계산해서 175가 나오려면 n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8 넘겨서 3으로 나누면 그게 답이에요. 4번 한번 읽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4-1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첫째 항이 100, 공차가? 송윤서? 공차? 그렇지. 자,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A 플러스 n-1 D 하면 돼요. 양식은 정리하면 뭐가 돼? 내림차순. 전개에서 동류항 계산해서 정리하면 뭐 돼? 자, 이게 지금 3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음수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어쨌든 AN을 찾는 방법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인데 이걸 계산한 값이 0보다 작아지는 n이 언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103을 넘겨. 마이너스 3으로 나눠. 음수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103 나누기 3이면 3, 3은 9, 3, 4, 12. 그래서 얘가 34와 3분의 1이거든? 이거보다 커야 돼. 이거보다 크면 얼마? 35부터겠지? 그래서 35, n자리에 35를 대입하거나 n자리에 36을 대입하거나 37을 대입해서 그 n번째 항을 찾으면 그게 다 음수인데 언제 처음으로 라고 했으니까 제35항이라고 쓰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1번, 2번, 3번, 4번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냐는 자연이에요.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필수예제 5번을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요. 첫째 항이 몇이야? 1, 공차는? 몇씩 더했어? 4, 공차가 4야. 자, 그럼 일반항 찾을 거야. 진미라? A,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는 식 뭐였지? 자, 그런데 여기서 A는 1이고요. D는 몇이야, 얘들아? 4라서
정리하면 4n-3이 돼요. n자리에 몇을 대입한 항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그래서 우린 4n-3이 100보다 커지는 걸 찾으면 되고요. 얘는 그러면 25점 몇이거든? 자, 그래서 몇 번째 항부터? 26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져요. 부동식은 직접 푸세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18이 있으면 숫자 2개 쓰고 9 했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 되게 하고 싶대. 자,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죠. 더하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해 우리가? 공차라고 하고요. 여기서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18에서 공차 한 번 더하니까 18 플러스 D. 얘는 18 플러스 2D. 얘는 18 플러스 3D인데 이게 9래. 자, 그러면 18을 이항하면 D는 몇이 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씩 더한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더하면 15, 여기 마이너스 3 더하면 12. 그래서 이 18과 9 사이에 넣은 두 개의 수가 15와 12가 돼요. 뭐 별로 어렵진 않지 않냐? 대답이 없어. 오늘 배우는 건 어렵잖아, 어쨌든. 자, 세 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아까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는 거 배웠는데 등차 중항은 뭐였냐면 A랑 X랑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A 플러스 B랑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었어. 자, 이거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양옆에 있는 X랑 2X 플러스 3 더해서 2로 나눈 거랑 같다. 자, 양변에 2를 곱하고요. 우변 계산을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지? 자, 그래서 얘네를 다 이항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면 x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단순 계산은 자 너네가 할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등차 수열이 나오는 활용 문제를 풀 때 어떤 수 3개가 등차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문자로 놓을지를 배우는 거야. 근데 아까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A고 여기에 숫자를 일정하게 더해서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3개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긴 저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은 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D를 더하지.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면 D를 빼고 있거든? 만약에 이 수가 여기서 하나 더 쓴다라고 하면 여긴 뭐가 있을까? 여기서 D를 빼서 얘가 됐어. 여기도 D를 빼서 얘가 됐어. 그럼 여기도 D를 빼니까 A-D가 되겠지. 자, 그리고서 숫자 3개를 봐봐. D씩 더해서 나오는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요. 이렇게 놓으면 아까 했던 거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건 더하면 D가 다 사라져.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얘라고 놓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얘가 사라져서 3A가 3이 되니까 A는 몇이 돼? 1이 되고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이제 뭐가 되냐면 1-D, 1 플러스 D가 돼. 그 다음에 또 근과 계수 중에 두 번째 공식 있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지? A분의 C. 이런. 이거 적어줘야 돼? 그럼 세 번째 건 알아? 알파 베타 감마는? 써줘야 되는구만. 자, 이거 적어. 세제곱이다. 아, 뭐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 자, 얘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자, 처음에는 하나씩 더하는 거야.
두 번째 공식은 2개씩 곱한 걸 더하고 세 번째는 3개를 곱해. 자, 그 다음에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전부 다 A분해야. 이쯤 되면 생각나지 않아? 분자는 BCD.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이거 외우세요. 자, 그래서 8번을 보면 내가 좀 전에 썼던 두 번째 공식을 쓸 거야. 2개 곱한다. 이렇게 2개 곱하고 이렇게 2개 곱하고 마지막으로 양쪽 끝에 거 곱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라고 했죠? 얘가 사라지고 111 이항하면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9라. D제곱은 9고요. 그럼 D는 풀마 3이 돼요. 자, 그러면 D 자리에 3을 쓰면 이 세근이 마이너스 2, 1, 4가 되고 자, D자리에 마이너스 3을 쓰면 4, 1, 마이너스 2가 돼요. 어차피 똑같네. 자, 그래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 다음에 K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중에 세 번째 거.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니까 K의 값은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화수열을 배울 건데 조화수열은 등차 수열의 역수가 조화수열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 역수는 1, 이거 역수 2, 이거 역수 3, 이거 역수 4잖아. 맞아? 그래서 조화수열은 그냥 등차수열의 역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화중항이라는 걸 배우는데 조화중항은 뭐냐면 이런 거야. A랑 X랑 B 이 숫자 3개가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조화수열은 뭐였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인 게 조화수열이야. 그럼 얘 역수인 A분의 1과 얘 역수 X분의 1, B분의 1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수열이 된다. 근데 아까 등차중항이 있었어. 등차중항 뭐였냐면 자, 얘가 등차수열이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랑 같다. 이게 등차중항이거든? 이 식은 양변에 2를 곱하면 2X는 A 플러스 B라고도 쓸 수 있어. 그래서 3개가 등차수열이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 가운데 거 2배가 같다야. 그러면 얘가 조하면 이게 등차수열이고요. 등차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옆에 있는 항의 합이랑 같다. 자, 우변을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얘네들이 같으면 얘의 역수인 2분의 X랑 얘 역수인 A 플러스 B분의 AB가 같아지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조화중항이에요. A랑 X랑 B가 조화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항 X는 A 플러스 B분의 2AB랑 같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화수열을 이용한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했었는데 자, 문제를 봤더니 12에서 6이 될 땐 6을 뺐는데 6이 4가 될 때는 2를 뺐고 4가 3이 될 땐 1을 뺐잖아. 그러면 빼는 수가 다 다르니까 등차가 아니야. 그래서 얘를 역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얘 역수는 12분의 1, 얘 역수는 6분의 1, 얘는 4분의 1, 3분의 1인데요. 통분해서 써보자. 그럼 뭐가 돼?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가 돼. 자, 지금 내가 방금 쓴 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첫째 항이 12분의 1, 공차가 12분의 1. 이렇게 생긴 항의 n번째 항은 1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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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분자가 1, 2, 3, 4니까 n번째 항은 n이 되겠죠? 자, 네, 지금 나갈게요. 그래서 이 수열의 n번째 항이 12분의 n이야. 이거의 역수가, 그럼 얘의 역수인 a에는 n분의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특강 2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3과 4와 x가 조화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어. 자, 그럼 조화수열 문제는 조화중항을 안 외웠으면 등차중항으로 풀 수 있거든? 얘가 조화수열이면 얘의 역수인 x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 x분의 1이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옆에 있는 항의 합이랑 같다라고 식을 쓰고 양변에 x랑 x 플러스 3을 곱해서 방정식을 풀면 x를 찾을 수 있어요.